한국은 이번 아프간에서 받은 눈에는 꼭 감는 민족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의 현지 조력자 391명을 탈출시키는 미라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렸는데요. 이에 미국 방부는 직접 깊은 감사의 뜻을 발표했습니다. 프랭크 테일러 미 육군 소장은 더 많은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철수 작전을 도와준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자국민과 현재 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작전을 벌였지만 개시 전날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NHK는 아프간 카불 공항에 착륙한 일본 자위대 시트 수송기가 공항에 도착한 사람들이 없어 아무도 수송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은 아프간에 체류하는 일본인과 현지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시트 수송기 한 대에 24일 C-130 수송기 2대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파견했습니다. 자위대의 계획은 아프간에 체류하는 일본인과 현지인들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옮기는 것이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아프간 내 혼란으로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 도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성공적으로 이송 작전을 완료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분쟁 지역에 외국인을 이처럼 대규모로 국내 이송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가족 392명 가운데 10세 이하 아동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번에 한국에 온 아프간 현지인들은 70여 가족이라며 영유아가 100여 명 되고 6세에서 10세 인원도 한 80여 명 된다고 밝혔습니다. 10세 이하가 180명이라고 잡아도 전체의 46%에 이릅니다. 군 당국은 5세 미만 영유아가 100여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분유도 함께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철판으로 된 바닥에 앉힐 수 없어 매트리스도 깎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세계 언론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길게는 1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현지인 조력자와 직계가족들이며 난민이 아닌 특별 복무자로 입국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아프간까지 거리가 왕복 2만 킬로미터에 달한다며 우리 군이 이처럼 먼 적지에 군 수송기를 보내 이같이 많은 이들을 구출하는 작업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작전 성공에 대한 바람을 담아 미라클 작전이라고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그 이름처럼 기적에 가까운 성공을 보여주었는데요. 독일은 지난 17일 군용기를 이용해 수천 명을 공사할 계획이었지만 불과 7명만 탑승한 채 출발했습니다. 또한 벨기에는 단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이번 구출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90명 구출이라는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원하는 사람은 100인데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번 미라클 작전에서는 아프간인은 무사히 탑승시키는 것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기의 안전이었습니다. 작전 전에 아프간 카불 공항 인근 상공에서 탈레반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초 미국의 CIA 요원이 탄 미군의 수송기가 이들에게 격추되어 탑승객 전원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탈레반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C-130의 2대와 KC-330 공중급 수송기 1대를 투입했습니다. 730JJ는 미사일 경고 시스템과 미사일 회피 비용 체포와 플레어 발사 시스템 등을 갖췄습니다. 공군이 대대를 운영 중인 C-130J는 기존 C-130과 비교해 조종 계통이 디지털화됐고 엔진 추진력이 높아졌는데요. 최고 속도는 시속 6,702세속 거리는 5,250km에 달합니다. 다만 파키스탄에서 한국까지 비행하려면 미국 등에 귀착해 급유를 받아야 하는데요. 또한 K만 3130은 공중급유와 인력 물자 수송을 하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입니다. 병력 300여 명과 화물 45를 수용할 수 있어 화물기 의무 수송기 여객기 귀빈 수송기로 활용 가능한데요. 항속거리가 15,320km에 달해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과 청해부대 장병 이송을 비롯한 주요 임무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인은 우리를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난시켜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며 그저 고맙다는 말 외엔
더 할 말이 없다고였는데요.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업무에 관여했던 현지인과 가족들을 국내에 귀국시키는 이송작전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친구를 잊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도의적 책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한국을 받은 은혜를 꼭 갚아야 하는 민족입니다. 이번 탈출 작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는 부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이툰 부대입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2004년 9월에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의 아르빌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그들로 폐허였습니다. 아르빌 지역은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 사는 곳으로 중동의 폭정자 사담 후세인이 정치적인 탄압은 물론 강제 이주, 마을 파괴 등 온갖 핍박을 일삼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가 이 지역에 주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소수민족 쿠르드족은 이라크에 300만 명, 터키에 2천만 명, 그 밖에 시리아 및 아르메니아 등에 4,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8천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만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항상 강대국의 지역 소수 민족의 서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쿠르드족과 한국의 인연인데요. 터키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터키에서 한국에 파견한 병력의 60%는 오프로드족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쿠르드족은 터키에서 3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파병되었는데 터키인들은 대부분이 간부나 지휘관이었다고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피를 흘린 대부분의 터키군은 쿠르드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파병된 쿠르드족은 중국군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쿠르드인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모든 영광은 터키가 독차지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준 쿠르드족에게 자이툰 부대는 각종 장비와 물자 지원은 물론 학교와 보건소, 마을에 간 경찰서, 검문소 등을 건설해 받은 은혜 보답을 하였습니다. 특히 자이툰 부대 내에 설치된 자이툰 병원은 한 해 동안 7만 1천여 명을 치료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 지원 활동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당시 자이툰 부대 민사작전의 핵심은 자이툰 병원과 기술교육대라고 했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생필품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쿠르드족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술교육대에서는 이라크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 자동차 정비, 가전제품 수리, 발전기 정비, 중장비 운영 등 7교육과정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술교육대는 2005년 2월에 개소해 총열기수에서 22만 99명을 배출했고 이들 중 61%가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이러한 자이툰 부대 활동에 대해 페트레이어스 사령관이 동맹군 지휘관들에게 자이툰 부대 민사작전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며 이라크에 부임하는 모든 지휘관들은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 민사작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벤치마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국민 391명을 퇴출시킨 미라클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서 한국은 선진국의 면모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국격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시사를 사랑하는 여자씨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올해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